안녕하세요. 저는 나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쩌니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 소개 영상 뒤에 첫 컨텐츠잖아요. 네. 떨리시요? 지금 저희 북한이 3기 동기님이랑 같이 하는데 제가 어떻게 떨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행이다 그럼. 저희가 그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네, 그쵸. 외국인들은 이렇게 만든 밈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오늘은 그 밈들은 이렇게 글로벌 한국학 새내기분 수현님이랑 같이 리뷰하도록 이렇게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국인 대표. 네, 맞아요. 한국인 대표는 하고 저는 외국인 대표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서 한국이 어떻게 다양하게 비춰질 수 있는지 그런 모습을 한국학적인 관점에서 한국인 학생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의 관점에서 한국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그런 외국인들이 만든 밈을 보게 되었습니다. 밈 볼까요? 첫 밈으로 네. 볼까요? Me transferring at Algero subway stations. 이거 약간 그 알지로 을지로. 너무 크죠? 근데 제가 봤는데 인도에서도 네. 약간 역에 사람 되게 많은 걸로 저는 봤거든요. 사람들 엄청 많죠. 그래요? 진짜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걸어가는데 진짜 힘들어요. 그럼 을지로랑 비교했을 때는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어. 내가 알지로 갔을 때는 이렇게 환승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진짜 내 기억에는 한 1km 정도 내가 걸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너무 놀러 가는데 알지로 가잖아요. 그 삼겹살 거리도 있고 한옥마을에는 다 카페들이 있으니까 거기 완전 핫 플레이스인데 외국인들이 거기 가면 이렇게 너무 헷갈려요. 이거는 약간 저도 한국어는 처음 배웠을 때는 영어로 하면 그냥 because이라는 한 단어만 있는데 그쵸. 근데 한국어로 because는 한 이렇게 5, 6 네, 맞아요. 형식으로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한국어로 말할 때는 어떤 거 써야 하는지 이렇게 계속 생각해야 돼요. 같은 뜻이 얘가 외국인이 봤을 때 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한국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저는 영어를 배울 때 사람들이 막 뉘앙스 차이 이런 게 다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한국어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어학당 다닐 때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완전 차근차근 차이점은 이렇게 설명했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할 때는 한국 사람들도 들을 때는 다 똑같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because를 써야 하는지 뭐 아니까 어서 을 다세 뭐 이렇게 다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어가 조사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네. 그런 것들도 다 신경 써야 되고 네. 그죠. 근데 문법은 좀 어려운 편이에요. 이거는 약간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의 이거 완전 대표적인 예시예요. 그 사거리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서 이렇게 완전 뛰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 왔을 때는 그거는 진짜 신기해서 왜 뛰는지 그냥 다음까지는 기다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항상 뛰어요. 네. 사람들이 항상 뛰어요. 근데 이제 한 1년 됐으니까 저도 똑같이 해요. 저도 제 이거를 미국에서도 얼마 안 남았길래 제가 뛰었는데 옆에 있던 미국인 친구가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집에 무슨 일 있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9초 남으면 무조건 뛰는 거다. 약간 이렇게 급한 일이 아니라도 그냥 뛰어요. 이번 신호를 놓치면 너무 다음 신호가 너무 늦게 이렇게 오니까. 근데 그렇게 늦게 안 와요. 맞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는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의 예시요. 이거는 그냥 한국 나이 문화죠 이거. 한국 나이로 항상 1년이나 2년 더 네네. 있죠. 네. 저도 이거 이렇게 미국 갔을 때 제 한국에 있었을 때 나이를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막 자기네들이랑 동갑이라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전 2002년생인데 그 친구들이 2001년생이에요. 그럼 동생이었어요? 네, 전 동생인데 그때부터 형들이랑 좀 잘 반말도 하고 물론 영어는 이제 뭐 반말 그런 건 없긴 하지만 진짜 되게 스스럼 없이 그때 그랬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아직도 저 2001년생으로 알고 있을걸요? 그래요? 네. 저희도 여기 항상 사람들이 나이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26살? 한국 나이 국제 나이 아니고 한국 나이 한국 나이 혹시 이렇게 외국인에게 설명하고 싶다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한국 나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저는 완전 완벽한 시스템 이미 있어요. 그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말했어요. 근데 저는 나이 계산을 막 딱히 막 엄청 하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제 나이만 알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2년생인데 2021년에 20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뒤에 두 자릿수에서 -1 하면 제 나이예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저만 안 해도 되니까. 네, 완전 간단한 거는 네. 자기가 태어난
살 한국 나이 그러잖아요. 내가 2년에 태어났으니까 2년에 내가 팠어. 그래서 내가 2년이다. 이거 개념이잖아요. 년 몇 개 내가 봤는지 내가 살아 있는지 그거 계산하면 네. 네 한국 나이잖아요. 그쵸. 96, 97, 98 그쵸, 이렇게 그렇게 계산하면 가야죠. 네네. 21년이니까 거기까지 하면 한국 나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하는 거 복잡해요. 근데 되게 복잡하긴 해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쓰이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좀,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죠. 밈은 이거는 약간 정부가 아직 외국인을 고려하면서 이렇게 인스트럭션 매뉴얼 같은 거는 안 하는 거예요. 아직은 엄청 어려운 한국어로 하고 근데 한국말을 잘 못하는 외국인들 지금 진짜 많아지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기업에서 일하는 뭐 서양에서 온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한국말 안 해도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고급한 한국어는 모르는 외국인들도 많아요. 오피셜한 곳들은 다 한국어로만 찾을 수 있어요. 대부분. 근데 지금은 점점 이렇게 영어로도 동시에 작년 제가 있을 때는 여기 다 한국어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힘들긴 해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밑에 영어 자막 뜨는 거 보고 그거 보면서 원래 그런 거 없었거든요. 앞으로 한국에 외국인들 되게 많이 이제 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를 하려면 저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겠다. 그렇지. 네,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있는 이 상황은 맞아요, 약간 되게 잘 지켜야 되잖아요. 방역 수칙을. 한국에 계시는 외국인들도 같이 지키려면 그런 영어로 된 인스트럭션 아니면 뭐 다른 언어들로 된 인스트럭션도 다 같이 있는 게 저는 우리나라한테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는 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다 한국어랑 영어랑 동시에 다 했어요. 넘어갈게요. 이건 진짜 이것도 애매한 서브젝트인데 네.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랑 예민해요. 좀 맞아요. 연관돼 있는 거죠? 지금 지난주에는 네. 정부가 이렇게 경기도랑 정부가 이런 그 맹약을 나왔는데 거기는 뭐냐면 일하는 외국인들이 다 검사를 받아야 된다. 3월 22일까지. 네. 그리고 못 받으면 300만 원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고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한국인이랑 외국인 사이에 이렇게 완전 벽이 있다 이런 걸 느꼈어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증상이 있든 없든 그냥 외국인이면 다 맞아요. 조사하라는. 그리고 한국에서 한 10년 넘게 사는 외국인들 상관없이 다 받아야 돼요. 엄청 난리가 났어요 SNS에서. 그렇죠.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도 그렇고 저도 진짜 SNS에서 많이 이렇게 비판했어요. 한국인들도 많이 네. 화나고 비판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정부가 어제나 그제 바꿨어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뭔가 외국인을 대하는 잣대랑 한국인을 대하는 잣대랑 조금 달라지게 되면 우리나라에 계시는 외국인들이 많이 불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맞아요. 저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다행히 한국인들도 우리랑 이렇게 같이 하나로서 이렇게 정부랑 이렇게 좀 싸웠으니까 네네네. 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When 감격 you 있어. thought you ordered for 이거 살짝 그런 거 느낌 아니에요? 반찬 맞아요. 먹는 반찬 느낌? 진짜 많이 나오죠. 왜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혼자 왔어요. 여행하러 네네네. 왔는데 그때는 제가 한식 식당에 가는데 제육볶음. 제육볶음. 제육볶음을 시켰는데 제육볶음, 밥, 된장찌개, 네, 그쵸. 반찬 5개 이렇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거 어떻게 먹었냐. 근데 그것도 뭐 9,000원이나 7,000원이었어요. 비싸지도 않고. 그쵸. 근데 이렇게 음식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진짜 놀랐어요. 이거는 1인분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완전 익숙해졌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는 내가 완전 많이 먹고 싶으면 이렇게 한식 식당에 그쵸, 가요. 그쵸. 그럼 자연스럽게 이거 더 그쵸, 주세요 그쵸, 이렇게 그쵸. 하는 거예요. When I start counting in Korean, my friend, stop the count. 오. 재미있는 게 2개가 있어.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의 트윗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한국의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영어랑. 영어는 10,000, 100,000, million, 10 million 이렇게 하잖아요. 한국에는 다음에 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그다음에 1억, 네, 그렇죠. 10억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바뀌니까 헷갈려요. 항상 헷갈려요. 그리고 게다가 인도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네네. 우리는 이렇게 03개, 03개, 이렇게 안 하고 3개, 2개, 2개, 2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도 달라져요. 이름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100, 1000, 10,000, 1 lakh, 10 lakhs, 1 crore, 10 crore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도식으로 맞아요. 숫자 세는 거랑 한국식으로 숫자 세는 거랑 이제 영어식으로. 영어식으로. 맞아요. 전 사실 완전 헷갈리죠. 한국식에서 영어식 때 헷갈리거든요. 저는. 여기 재밌는 거 제 친구가 이사할 거라서 이렇게 부동산이랑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 부동산 아저씨가 그냥 문자로 해달라고 했는데 근데 아저씨가 갑자기 전화했어.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화 받아가지고 버제트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구가 1000만 원은 얼마인지? 1000만 원,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어우, 친구 버제트가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처럼 친구도 못 빨리 안 되니까. 빨리 안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전화로 부동산 아저씨에게 1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1000만 원. 그래도 다행히 부동산 아저씨가 이해해가지고 다행이네요. 큰 숫자를 말할 때는 진짜 헷갈려요. 다음에 get to move to Korea, has to work at a 학원. 이거는 서양에서 뭐 미국이나 호주이나 영국이나 거기서 온 외국인들이 주로 여기 영어 강사로 가르치고 이렇게 와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가르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냥 다른 분들의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포스트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약간 학원에서 일하는 환경이 진짜 나빠요. 완전 길게 일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가끔씩 월급도 안 주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알 수 없잖아요. to move to Korea 했는데 그게 업그레이드면은 살기에는 좋다라는. 맞아요. 약간 사람들이 한국어는 좀 이렇게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안전한 나라 그쵸, 치안이 좋고 이러니까. 생각하니까 여기는 살기가 변하다, 살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 오는데 근데 결국에는 학원에서 일한다.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잖아요. 그거는 사실 제가 아는 외국인들 중에는 저도 그렇고 우리는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긴 사이 동안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한국에 있으면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인처럼 뭐 한국인들도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북한 있는 거 뭐 또 위험하다고 안 저러나 생각하잖아요. 이런 느낌. 한국인들은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하잖아요. 카카오엠, 스포티파이. What happened to my K-pop? 스포티파이는 스포티파이 모르세요? 여기는 그 지니 뮤직이나 네이버 뮤직, 멜론 이런 거 멜론이랑 똑같은 거 스포티파이. 근데 스포티파이는 약간 국제적으로 엄청 유명해요. 뭐 거의 대부분 내가 알기엔 지금 한 90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최근에 지난달이구나 아니면 올해는 스포티파이가 한국에 진출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한국에 있는 지니 뮤직, 네이버 뮤직, 멜론, 플로우 이 음성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음악을 제작하는 대기업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음악의 라이센스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스트리밍 서비스도 내가 가지고 있다.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스트리밍 플랫폼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플랫폼에서 이렇게 노래들을 이렇게 가지고 싶으면 이렇게 라이센스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 제작 기업에서. 근데 한국에서 이 둘 다 같은 기업 안에 있으니까 그 라이센스를 스포티파이에게 안 줘도 된다. 스포티파이가 너무 늦게 한국에서 진출했어요. 그리고 진출한 다음에 카카오엠가 그냥 라이센스가 안 줬어요. 그 스포티파이에게. 그래서 갑자기 엄청 많은 K-pop 노래들이 스포티파이에서 없어졌어요. 여기서 사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다 스포티파이 쓰는 거예요. 쓰는데? 저도 스포티파이 써요. 근데 카카오뮤직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라이센스 문제이기 때문에 스포티파이가 여기 진출하는 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K-pop 어디 그거예요. 갔냐고. 맞아요. 이거 지난주에 이거 그 사건이 생겼어요. 갑자기 K-pop 아마 노래들 다 없어지고 갑자기. 근데 제 친구가 이렇게 한 200곡 네. 이렇게 플레이리스트가 있었는데 쫙 다 없어지고. 음악 플레이리스트 없어지는 거 맞아요. 되게 비참한 경우가 또 없는데. 맞아요. 스포티파이가 진짜 힘들게 여기 지금 진출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근데 돈은 내죠. 그래서 돈 많이 나와죠. 비싸지도 않고. 근데 이런 네, 지금까지 저희가 밈을 되게 많이 리뷰를 했는데
물론 한국에 대해서 좋은 점을 좀 나타내주는 밈도 있었는데 외국인들을 좀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밈으로 저희가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한국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지도 않고 객관적인 잣대로 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바로 우리 한국학 학생으로서 이렇게 배우는 거 바로 이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는 거. 네, 오늘 밈을 재밌게 우리가 설명도 했고 이렇게 네. 얘기도 많이 나눴어요. 다음에 혹시 한국학 관련해서 다른 컨텐츠 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다고 하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영상 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여기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 안녕.